이번 시간에는 제11강 지지삼합과 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지지삼합은 이 수풍적 명리학, 즉 심리사조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지지삼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졌던 지지삼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가졌으니까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지지삼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인호술이다. 그 다음에 신자진, 그 다음에 해묘미, 그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 제가 사유축 하면서 술토를 쓴 게 바로 선전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삼합이죠.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 지금까지는 인호술, 화국, 신자진, 수국, 해묘미, 목국, 사유축, 금국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즉 국이란 것은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국자를 좀 더 폭넓게 보자는 생각이죠. 뭐냐면은 하나의 범위라 보면 범위. 이것을 범위로 볼 때 훨씬 더 효용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지질 설명 들을 때 제가 일단 살짝 맛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에 대한 일간의 상태 할 때 검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지삼합이 뭐냐? 이거는 가장 왕지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세력이죠. 그게 뭐냐면은 화, 수, 목, 금이죠. 즉 오행이란 것은 이렇게 토를 기반으로 위에서 목화, 금수가 여기서 얽히고 설키는 과정이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그렇다면은 화국이 왜 안 맞느냐? 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오술이다. 반합이라고 이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술토는 어떤 토입니까? 9월의 토예요. 9월의 토는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거는 차갑고 건조한 토예요. 차갑고 건조한 토. 술을 더하면 우리는 해월입니다. 해월 직전에 있는 이 술토가 과연 화기를 얼마나 더 북돋워 줄 것이며, 더군다나 이것을 따라서 이것도 따라서 화를 따라서 이것이 화로 변한다. 한번 상상해 느끼겠습니다. 그지? 원래 술토는 저녁이지 않습니까? 술시는 술 먹는 시라 그럽니다. 그지? 왜 술 먹는 시일까요? 음기가 시작됩니다. 강하게. 다음에 해시거든요. 그래서 술은 화기죠. 화기는 밖으로 기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낮에 술을 먹으면은 안 그래도 공기가 양인데, 여기서 화기가 양이 막 뿜어 나온다면은, 그지? 빨리 술을 취하겠죠. 그지? 근데 술시부터 먹으면 음기이기 때문에 양기를 잡아줍니다. 술 먹는 시간이고요. 또 어떤 시가 하면은 한자적 의미에는 불을 끄고 자는 시간이랍니다. 근데 이놈이 다시 낮 시간이잖아, 오시가. 낮 시간을 따라서 오화를 닮아간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여기 가운데 있는 분기, 이 화가 어떤 경로로 생성되고 소멸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명리하시는 분 중에서 12운성이라고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12운성이라는 것이, 그죠? 사람의, 잉태와, 그지? 출생과 사회에 진출하고 성공하고, 그지? 나중에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보다는 기본 원리에서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저는 보죠. 자, 뭐냐면은, 자, 이 노래는 뭐냐면은, 오화가 뭐죠? 생성된다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노래 무병갑이죠. 무병갑. 여기서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봄의 탄생, 그지? 그 다음에 화의 기운, 여름의 기운을 잉태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잉태가 됐으니까 뭐죠? 잉태가 화의 기운 잉태가 됐으니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월과 진월에, 그지? 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상관이 없지만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 즉 유추, 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라는 이 생명체가, 화가, 그지? 3개쯤 되면은, 3개쯤 태어나야 돼요. 3번 지나면은. 그래서 언제 태어납니까? 4월에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비장관이 무, 그죠? 병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장간 속에 있는 병화와 여기 있는 병화는 모습은 똑같이 생겼지만은 의미는 상당히 다르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활성화 시키는 화는 아니에요. 그지? 미래에 쓸 수 있는 화죠. 이거는 뭐죠? 당장 쓸 수 있는 화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태어난 화는 5월에서 뭐죠? 절정을 이룹니다.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휘했으니까 뭐죠? 달도 참여에 기울여야 돼요. 미월에 뭐냐면은 화기는 한풀 꺾이게 됩니다. 그죠? 한풀 꺾이게 됩니다. 한풀 꺾였더라도 화기는 남아있죠. 아직은 잔여 온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신유술. 온도가 남아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급격히 뭐죠? 냉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술에 와서 뭐죠? 술에 신정무, 그지? 이 화기가 뭐죠? 소멸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월이기 때문에요. 해월에는 뭐죠? 화기는 더 이상 자기 힘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노술은 뭐냐면은 이 화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죠? 자기 영역, 즉 국으로 보는 거예요. 국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래프예요. 그래프. 즉 여기서 생성된 화의 기운은 점점점 자라면서 뭐죠? 여기 가서 오화에서 절정을 이루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 와서 술토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인, 오,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화의 영역, 즉 다시 말하면 화국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죠?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뭐죠? 운세 분석이에요. 운세 분석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화라는 놈은, 그지? 여기가 화기가 없더라도, 진토, 묘목, 이쪽에서 뭐죠? 열기를 느끼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화기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한난 조습이 중요하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죠?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올라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비록 뭐죠? 미토가 화기를 품고 있는 토라지만은 이미 기울었다는 얘기죠. 기울었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뭐죠?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죠? 여기 술토 가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요
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또 적용하면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제가 교재에 보면은 이걸 원어로 그려놨습니다. 이 과정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신자지는 뭐죠? 수어의 영역이죠. 이거는 옆에 붙어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빼고요. 화하고 비슷한 목을 해보겠습니다. 해묘미는 목이, 그죠? 잉태와 성장, 탄생, 그 다음에 뭐죠? 소멸까지를 나타내는 거죠.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죠. 해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해, 자, 축. 그죠? 다시 인묘진 갑니다. 그러면은, 목은 여기서부터 뭐죠? 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잉태해서 성장을 그립니다. 성장 곡선을. 그러면은, 여기서 탄생해서 뭐죠? 탄생해서 어디에요? 여기서 정점을 이룹니다. 묘목에서 정점을 이루고 진토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서 떨어지죠. 미토가.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뭐죠? 여기는 화의 기운과, 그지?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같이 이만큼 섞여 있다는 거죠. 묘월은. 이것을 알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료예요. 이것을 다 그려보면은 그 달에는 신자진 그려볼까요? 사유축부터 그리죠. 사유축은 뭐죠?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화에서 잉태돼서 오화, 미토, 신금에 출생해가지고 유금에서 절정을 이루죠. 그 다음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지? 해자축까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그린 그래프가 막 복잡하지만은 깨끗한 종이에 그린다면은 이 부분에 뭐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달에 그 성분에는 화기가 얼마나 있고, 그지? 목기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수기운 얼마나 있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원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은 각 월에다가 인월부터 축월까지 그 달에, 그죠? 목화금수 중에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운세 분석할 때 지지에서 천간에 목이나, 그제?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가 왔을 때 얼마만큼 이 부분들이 힘을 좀 줄 것이냐, 아니면은 힘을 뺄 것이냐, 이렇게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죠? 이것이 더 유용한 자료를 쓰겠습니까? 이거 두 개가 아니면 세 개가 합쳐지면은 화로 변한다, 금으로 변한다, 이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국에서. 이거는 저는 이제 늘상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와 다른 이론을 배운 분들하고 논쟁하지 마라.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죠? 들어주도 안 하고, 따라주도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죠. 문제는 내면에서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지에 오화가 있고 술토가 있는데, 그지? 예를 들자면은 간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자가 있다기나, 이렇다면은 여기서 오술이 만일에 화 같으면은 이 술토가 뭐죠? 화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화로 변해버리면은 과연 나중에 심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걸 나중에 배우지만은 일간이 간목일 때 이게 편제라 그럽니다. 술토가. 편제는 뭐죠? 스케일이 크고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예? 크게 보는 거죠. 사물을 볼 때. 적극적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화로 변해버린다면은 이 편제 성향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럼 실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 편제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제로 조사를 하면은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죠? 명리공부 이렇게 하시면은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배웠잖아요. 이거 반합이라고 그렇게 계속 우기시려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것이 변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이게 금으로 변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향이. 특히 더합니다. 사유. 그죠? 사유 같으면 전혀 다른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금으로 변한다는 거죠. 금으로 변한다면은, 만일에 일간이, 그죠? 일간이, 목이다. 을목이나 간목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명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화가 뭐죠? 식상에 해당됩니다. 그죠? 식상. 식상에 해당되고, 이거 관성에 해당되는데, 만일에 사유가 합의돼가지고, 금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뭐죠? 일간이 을목이나 간목한테 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지? 금으로 변해, 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살아가는 모습, 행동, 양식에서, 아니면 본인한테 확인해서, 그죠? 식상의 특성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걸 뭐죠? 계속 이걸 원리가 옛날에 어떻고 하면서 너 것이 맞나 내 것이 맞나 이렇게 다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시면은, 그죠? 나중에 특강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꼭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명식을 풀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속도 화로 변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죠?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한 두 번 억장 무너지고 나면은 제가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삼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교재에 보면은 이 부분을 좀 써놨습니다. 써놓고, 만화명리학에도 물론 있죠. 나중에 필요하면은, 공부방에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또 성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 하고 지3합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충을 보지 마라 그럽니다. 왜 보지 마라 하냐면은, 충은 다 보면은 다 극이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이걸 인신충으로 보거나, 금금목으로 보거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막을 들다 보면은, 이거는 생지충이죠. 그죠? 생지충이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왕지충이라고 그러죠? 그럼 둘 다 뭐죠? 충이지만은, 그냥 생지충, 왕지충인데, 이거 특성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뭐죠? 초기 단계입니다. 생지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생지의 극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변화. 그 정도예요. 여기는 좀 세게 바뀌었죠? 그럼 뭐죠? 강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 부분이. 충이 무조건 나쁠까요? 적청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충도 충 나름이고, 합도 합 나름이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 무조건 뭐죠? 두 개 다 충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자면은 묘울이라면은, 그죠? 묘울에 여기서 뭐죠? 유금이라면은, 그지? 유금이라면은, 여기 만약 을에다. 명식이.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이 금이 묘목을 충하겠느냐 이거죠. 오히려 뭐죠? 얘 반발만 삽니다. 그지? 지난번에 오행의 상생상거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적정수에서 약한 놈이, 이거 왜냐하면 원령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강해요.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충하면은, 그죠? 이 강한 놈이 반발한다는 거죠. 화를 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위치에서 그걸 받냐, 그죠? 그걸 당하냐, 그걸 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뭐죠? 인신충, 묘유충, 이렇게 외워서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토충은, 그죠? 진술충 및 토충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것은,
지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특성이지, 그지? 이거 자체가 뭐죠? 상당한 뭐 옆에 있는 그 특성들끼리 작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은 충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삼합 말고요, 청간합에 대해서는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길게 드릴 겁니다. 지금 지지삼합하고 청간합을 같이 설명하면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살짝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전이 뭐냐면은 한자로 보면은 돌선자 굴전자입니다.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고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한 특성인데요. 이 선전을 보면은 선전의 내용부터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식에 선전이 있다면은요, 선전이 있다면은 아주 특이한 생각, 그죠? 즉 까꾸로 도는 거거든요. 돈다는 얘기는, 그지? 그래서 아주 이런 특성을 가진다. 역발상하는 구조를 가진다. 그지? 남들이 안 하는 거죠. 역주행이죠. 남들은 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고가. 그 역발상. 이것을 우리가 젊은 애들 말로는 뭐냐면은 4차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 친구 4차원이야. 그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뭐죠? 똘끼. 이런 게 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럼 이거 똘끼가 뭐죠? 참 좋으면서 나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뭐죠? 흔히 우리가 좀 나쁘게 설명하는 또라이 이러면은 뭐죠? 나쁜 거예요. 그지? 그럼 우리가 좋은 쪽으로 쓸 때는 뭡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세상은 미친놈이 바꾼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찾아보면은 꽤 있습니다. 이게 꽤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애들 부분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죠? 애들 진로 상담이나 학습 지도할 때는 이 선전을 반드시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선전은 반드시 꼭 알고 항상 명식을 보실 때 선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전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강의가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도 많이 쓰고요. 근데 제가 천천히 해보니까 열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안 나오니까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아니면 기발한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서 막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선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정이 막 나올 때 뭐죠? 저도 생각지도 못하는 얘기가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좀 제가 빠르더라도 한 번 더 들으시면 되니까, 그죠? 귀를 좀 기울이시고,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 강의가 처음에는 좀 어렵다 그래요. 초기에는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하면은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 그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뭐 때문에 녹음하십니까? 물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집에 가서 뭐죠? 번역을 해야 된답니다. 졸지에 제가 외국인 같은 그런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적응된 분도 많죠. 자, 선전이 뭐냐면은 선전을 볼 때 일단 살피는 요령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두 개를 청간과 지지를.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세 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청간 지지에 두 개씩을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선전이 뭐냐면은 까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역발상, 역주행. 그러니까 요놈이 바로 가면은 이놈은 까꾸로 오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오면 뭐죠? 이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순서가. 그지? 순서가. 청간지지의 순서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두 개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서 이제 설명하면 제일 빠를 겁니다.
제가 가봅니다. 제가 가보를 주죠. 그럼 제가 시가 임시시입니다. 임시시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뭐죠?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방향이 어떻게 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끝났죠? 그래 다시 감목이 와야 되죠. 여기는 뭐죠? 이렇게 갑니다.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요 가운데 미토가 끼었죠. 하나 다 끼었죠. 두 개. 요게 같아야 됩니다. 이게 두 개 끼면 안 되죠. 방향이 다르더라도 한 개 끼었을 때는 뭐냐면은 요걸 2급 선전이라고 하죠. 2급 선전. 그죠? 2급 선전. 그 다음에 뭐냐면은 다른 명식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쪽에 돼 있죠. 다른 명식 보면은 자 우리 그 본부장님 있습니다. 그지? 공부하다 보면은 자 그분은 명식이 뭐냐면은 일간 일주가 계사일주예요. 계사일주예요. 근데 월이 보니까 갑진월이에요. 갑진월이에요. 그지? 갑진월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월과 일이 이제 선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것도 보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와요. 자축 인묘 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바로 갑이 되네. 그죠? 여기에 꽝 비었어요. 바로 한 칸도 없어. 글자 한 개도 없죠. 여기도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바로 가네요. 글자 하나도 없죠. 글자가 하나도 없으면 1급이에요. 글자 하나 있으면 2급. 글자가 두 자 들어가면은 3급이에요. 그지? 3급이에요. 글자가 세 자씩 들어가면 4급인데요. 우리는 3급까지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데 뭔가 3급이 아닌데 뭔가 좀 특이한 사람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세 자가 들어있어요. 사이에 4급 선전이에요. 이분도 역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선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두 개가 선전이 된 사람들은 좀 약합니다. 왜? 나라는 그죠? 일간 자체가 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일간을 요렇게 선전이 되거나 이렇게 선전이 되는 사람은 상당히 제법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렇죠. 엉뚱하죠. 역발상하고 사차원이고 똘끼 즉 엉뚱한 면도 있죠. 엉뚱한. 남들이 하지 않는 거죠. 1급이 가장 강한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하냐 하면은 여기 선전 안에 글자 8자 안에 4자죠. 내 선전에 포함된 글자가 뭐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 배우지만은 십성을 배우지만은 이 관성이라는 놈은 별로 그렇게 선전이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식상과 우리 초보분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적용을 하면 됩니다. 식상과 인성이죠.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으면은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즉 뭐냐면은 식상이 그 선전에 들어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표현한다기나 자기 재능을 발휘한다기나 그 다음에 언변 이런 데서 뭐죠? 아주 특이한 특성을 발휘하죠. 만일에 인성이 들어있다면은 사고력 생각이 뭐죠?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발상이. 그 선전이라고 뭐죠? 다 똑같은 똘끼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또라이라도 똑같은 또라이가 아니라는 거죠. 종목이 달라. 종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달려야 되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죠? 식상과 인성이 다 선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발상도 엉뚱하고 행동도 엉뚱하죠.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뭐죠? 식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식상만 들어가 있으니까 행동만 좀 특이해요. 그죠? 또 재밌고요. 그 표현이 참 재밌게 하죠. 행동도 뭐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내는 특성이니까 행동도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지?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선전은. 첫째 뭐냐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뭐죠? 갑자기 획 끝나기나 획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그지?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일정한 패턴을 그려야 될 직업을 하면은 뛰쳐나옵니다. 그지? 뛰쳐나오죠.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공무원. 그 중에서 뭐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계속 뭐죠? 민원만, 서류만 다루는 공무원을 한다면은, 이분은 뭐죠? 갑갑해서 뭐죠? 결국은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무원 시험 친다고 뭐죠? 다 공무원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 편하잖아요. 공무원이, 편하고 뭐 그냥 출근해가지고 도장만 찍고 서류만 좀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그 공무원 중에서 경무에서 뭐죠? 불만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우울증 걸리다가 자살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우리 욕하죠? 저런 놈이 뭘 하겠냐? 공무원도 못하면서. 그 공무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지? 사람들은 공무원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을 보세요. 쉬운가? 아닙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직업마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을 견뎌낼 수 있는 심리 구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진로예요. 그지? 사주에 관성이 있으니까 뭐죠? 너는 공무원 할 수 있고, 없으니까 너는 공무원 안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전은 이런 직업보다는 역발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역발상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이디어잖아요. 그지? 아이디어는 뭐죠? 남들과 똑같은 생각에서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엉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선전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에서 상당히 필요하죠. 또 순간적인 재치, 그런 게 필요한 게 됐습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은 발명한다기나, 그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고요. 순간적 재치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개그맨들요. 그죠? 영화 배우들요. 애드립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타고나거든요. 그런 쪽 가면은 이 사람들은 뭐죠? 상당히 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선전이 한 분야에 자기가 적성에 맞다면은 그 분야에 한 분야에 천재성을 가진다. 천재성을 가진다. 이 선전이. 그런 쪽으로 가보내야 된다는 거죠. 평범한 직업보다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식도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유전이 됩니다. 거의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 자녀가 뭐죠? 이런 선전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에서 누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는 저 아빠가 그렇네요. 제가 좀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저도 상당히 뭐죠? 이런 직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업무가 힘드는 게 아니고요. 업무가 힘드는 게 아니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아들, 개인적으로 제 아들을 뭐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를 삶았어. 그래서 이놈은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하고 영어 수학 해갖고 직장 들어가면은 잘 못 버틸 것 같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한 게 뭘까 생각하니까 어릴 때부터 끌적끌적 뭐죠? 말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놈이 거기서 끼를 발휘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 2시간도 못 해요. 2시간 못 하는데 학원에 가서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무려 10시간을 그립니다. 그죠? 특이하죠? 이게 선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전을 가진 사람 잘 키워야 됩니다. 왜 잘 키워야 되냐?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부모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잡아내가지고 제가 그 김천교도소에 김천소년교도소죠. 제가 매월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하면은 그 친구들을 생년을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분석 프로그램, 그죠? 심리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나눠줘서 분석을 해가 보냅니다. 보내는데 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 그 친구 엉뚱하게 된 놈들이죠. 정상적으로 학교 못 다니고 환경이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가 몇 년 전인가 정신과에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봉사하는 자원봉사는 그런 분이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뭐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젊은 친구들 명식을 받아보니까 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거 진짜 또라이죠.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지?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충격이 갔다거나 그런 건 있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충격이 있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충격을 많이 줘도 뭐죠? 정상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학생이나 아이의 특성을 알아서 부모님한테 뭐죠?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애를 키우라.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로 지도고 학습 지도죠. 근데 목이 많으니까 뭐죠? 목이 많으니까 동쪽에 있는 학교를 가거라. 그죠? 그런 것. 또 제가 이거는 뭐 이름을 공개하려니까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서울에 뭐죠? 뭐 압구정동인가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주로서 뭐죠? 사주로서 이 사람이 스카이대에 갈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분은 아마 이 설명에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제 또래 뭐죠? 1년에 90에서 100만 좀 됩니다. 제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 그죠? 그 중에 제하고 사주마 같은 사람이, 그지? 사주마 같은 사람이 100명입니다. 여자하고 치면 200명이죠? 이 중에서 뭐죠? 이 중에서 저는 계명대학교 못 갔습니다. 열심히 안 했는지, 능력이 부족한지,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저하고 같은 한 달에 난 사람들이 다 뭐죠? 지방사립대학 가겠습니까? 지방사립대는 그냥 뭐죠? 저희들 시대에는 4년제 진학할 확률이요. 진학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년제 대학의 정원이 그 당시로 1년에 17만입니다. 90만 중에서요. 대학 진학률이 저희들 나이에. 계명대학도 못 간 사람이 수술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요? 요즘에는 다 대학을 가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스카이 가냐 안 가느냐 문제지만은 옛날에는 뭐죠? 이 당시에는 대학을 진학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그런 문제에서 이 사람이 스카이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스카이대 간다?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는 필요 없어가지고 뭐죠? 공고를 갔다 그래. 아예 대학을 못 간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서울대 스카이대를 가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주 명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알아냈어. 그죠? 그 특성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뭐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명리입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지 수풍적에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상담실을 한다거나, 그죠? 그렇게 할 때 저는 혹시 몸을 하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언과 충고라는 우리 좋은 상담사 선생님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선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설명하면은 대충 이해를 할 것이고요. 이 역시 뭐냐면은 제가 실전 강의를 통해서, 그죠? 실전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그 강의를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시 3학과 선전에 대해서
일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